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원래 AI 전공 학자셨죠? 어떻습니까? 공직 들어와 보시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수일 때는 뭐 사실 제 좁은 전공 예. 분야에서 뭐 학생들 가르치고 예. 또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됐었는데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예. 뭐 당연하죠. 예. 그래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 전 분야에 대해서 또 정책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뭐 코로나19라든가 예.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멀리 미래도 봐야 되는 거죠. 뭐 예.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미래 얘기를 바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전면적으로 갑자기 왔다 그러는데 정부는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이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뭐 이 수출이나 뭐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든가 또는 정보 사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이러는데 과학기술이 많이 기여를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전환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아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이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뉴딜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이게 뉴딜과 디지털이 합친 말이죠. 그래서 뉴딜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30년대 그 세계 공황이 있을 때 미국에서 그 뉴딜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도 일으킨 그런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걸 디지털로 가자 하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게 코로나19로 해서 뭐 비대면 사회가 이제 오면서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국가 프로젝트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미국에서 있었던 뉴딜은 주로 토목공사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로 토목공사가 아닌 그런 디지털 관련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또 이런 디지털로 미래 산업도 좀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용어인가요? 데이터 댐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데이터 댐이 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뉴딜을 보면 미국의 그 후보댐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후보댐은 뭐 그냥 보통 다목적 댐인데 그거는 물을 많이 저장을 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도 쓰고 뭐 전기 발전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그거에 좀 뭐 어닐러지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양한 각종 데이터를 그 댐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모아서 거기에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도 발전하고 댐에 물을 모아서 전기도 만들고 하듯이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요새 OTT 인터넷하고 미디어 저희도 이제 속한 미디어 그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바뀐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 거죠? 요즘 그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비슷한 산업들, 비슷한 OTT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관련이 되겠지만 웨이브도 있고요. 또 왓챠도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 산업이 뭐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 같은 거대 시장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원책 같은 걸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가 단말기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잘 깔려 있고요. 또 우리는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아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아마도 이게 그 규제를 많이 개선해 주는 거, 규제 혁파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뭐 외국의 그 해외 OTT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규제는 해외 OTT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만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컨텐츠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어떤 투자를 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좀 민간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지금 규제가 어떤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규제 개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만드셔야 되는 건가요? 그 일정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그 주재하신 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것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획은 좀 담겨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규제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개선할 규제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보시면. 그 규제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요금제라든가 또 그 영상물 등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디지털 뉴딜이란 말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장관님도 아까 말씀하시지만 뉴딜하고 약간 다른 게 디지털 산업하면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져도 일자리 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뭐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 건 좀 옛날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디지털 쪽에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데이터댐 얘기도 했지만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면 많이 모은다는 게 사실 그냥 데이터만 모아서는 뭐 좀 막말로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거를 가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런 일자리들은 사실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다면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건데 AI가 학습한다는 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지능도 발달하고 뭐 많은 지식을 얻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을 그냥 전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자동차가 트럭인지 버스인지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 식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면 거기서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8천억 가량을 투자한다는 어떤 자료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하실 생각인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8천억에 아마 8천억이라는 게 이제 주로 디지털 뉴딜 관련인데 그 추경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아마 대부분 한 6천억 정도는 그런 데이터 DNA DNA라고 부르는 건 이제 데이터랑 네트워크랑 인공지능입니다. AI.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느 하나만 떨어져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아마 투자되는 게 거의 6천억 정도 대부분이고 그 중에 아마 한 4천억 정도는 데이터 가공하고 뭐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그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디지털 사회가 오는 건 다들 반길 만한 일이겠지만 정보 소외계층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인층이나 취약계층.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이 지금 디지털 뉴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많았었고요. 이게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 아마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는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아무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노령층이나 뭐
이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그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 SOC 시설,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과학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좀 더 기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는 또 그런 강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또 창출할 수 그런 있어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디지털 포용이라는 용어를 또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인가요? 뭔가요? 사실 그 디지털 격차나 뭐 정보 격차, 뭐 소외계층 이런 거는 그런 기기를 잘 못 쓰는 분들 또는 이렇게 학생 중에도 기기가 가난해서 기기가 없어서 그걸 못 배우는 이런 면의 격차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하는데 보통 포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아픈 분들은 특히 독거노인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혼자 외롭고 이럴 때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가 벗의 역할을 해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장관님.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뭐가 체감적으로 변할까요? 국민들은.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디지털 전환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또 많이 생기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되면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디지털 전환은 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를 새로 만드는 일자리 또 일자리 전환을 많이 할 거인데 그런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게 좀 새로운 느끼는 그런 것이고 또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 기술을 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마 느끼는 것일 거고 예를 들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역학조사도 잘 했고 또 재택근무도 하고 또 마스크 앱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계약도 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께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환된 후에 사회는 코로나 덕분에 약간 더 일찍 느껴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면은 아까 그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중에서요. 우리는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한류 콘텐츠도 있고 한데 정부 지원 중에 아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규제 부분이시죠?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일정 같은 건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이렇게 타임 스케줄 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안이 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거기에 이제 담겨 있겠습니다만 언제쯤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부처 간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협의해 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규제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